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수입니다. 오늘 다뤄볼 친구는 이제 하나의 회사는 아니고 ETF예요. ETF인데 지금 괴물같이 성장하고 있는 ETF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중국판 QQQ인데, 먼저 QQQ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아실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가장 큰 테크 기업들 100개를 모아놓은 게 이제 QQQ예요. 그게 오르고 내리고를 따라서, 그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ETF인데, 그게 오늘 기준, 오늘이 1월 5일이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수익률이 지금 2024년 1월 5 일부터 2025년 1월 5 일까지 수익률이 18%가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ETF 치고는 굉장히 큰 수익률이에요, 18%가. 왜냐면 이제 S&P 500 이라든가 뭐 다른 모든 회사들을 추종하는 ETF들은 수익률이 더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제 '꽤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중국판 QQQ는 수익률이 지금 43.42%가 나왔어요, 1년 동안. 사실 ETF로서는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뭐 레버리지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 테크 기업들 150 개를 추종하는 그런 지수인데, 그 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올랐으면 이제 ETF 전체가 43.42%가 올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ETF고요. 이 중국판 QQQ라는 게, 이름을 알려드리자면 CQQQ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차이나 QQQ예요. 그래서 오늘 한 수의 주간 주식 2회차는 CQQQ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기술주들을 얘기하는데 중국의 그런 브레인 파워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은 사실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천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브레인 파워를 어떻게 우리가 숫자로 볼 수 있을까,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그나마 좀 공실력 있는 자료거든요. 이건 이제 무슨 자료냐면, 앞으로 미래 기술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가장 중요한 기술 그 섹터 8 가지를 모아 가지고, 여기 보시면 퀀텀, 뭐 퀀텀 양자 컴퓨팅이죠. 그리고 AI 테크놀로지, AI죠. 바이오 테크놀로지, 뭐 바이오 쪽, 뭐 ICT, 뭐 방산, 그리고 에너지, 환경, 뭐 광물,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8 가지 그 기술 섹터들인데, 이 섹터들에서 출간된 논문의 상위 10%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논문들의 개수를 모아 놓은 게 이 지수예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미국이고 주황색이 중국이거든요. 보시면 양자 컴퓨터 쪽에서도 중국 쪽 퀄리티 높은 논문들의 개수가 많다. AI도 마찬가지고 다른 필드들도 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더 많거든요. 사실 뭐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걸 감안해서라도 이제 미국을 이 8 가지 모든 도메인에서 이긴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천재들도 많고, 그만큼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 그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테크 기업들의 성장에 직결되겠죠. 그래서 이제 CQQQ를 가져와 보게 된 거고, 이제 "중국은 사실 다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은데,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에 사실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은 이제 바이두로 그게 변환이 가능하고, 아마존은 알리바바가 있고, 메타는 뭐 텐센트, 테슬라는 BYD라는 전기차 회사가 있는데, 바이두 얘기만 잠깐 해 보면, 바이두는 이제 중국 검색 점유율 1 위고 중국어 데이터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도 네이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다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냥 시장의 크기 차이예요. 중국은 이제 해외로 안 나가고 그냥 내수 시장만 점유를 해도 인구가 13억 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글로벌 기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도 그만큼 높아지고 벌어들이는 돈도 그만큼 많아지는 건데, 네이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시장에서만 활동을 하게 되면 고객이 최대 6천만 명이잖아요. 한국어를 이용한 검색 엔진이니까 네이버는 당연히 고객이 최대 6천만 명이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를 다 장악해도 이만큼 바이두만큼 커지지는 못하는 게, 당연히 뭐 인구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건 사실 기술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중국 내수 시장은 그 자체로 이미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CQQQ 기업들의 성장이 쪼끔 더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은 이제 알리바바로 이제 환산이 가능한데, 아마존도 단순 쇼핑몰이 아니거든요. 이제 뭐 클라우드 기술이라든가 그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로 그냥 쇼핑몰이 아니라 결제, 물류, 뭐 클라우드 다 이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회사고요. 뭐 텐센트도 있고, 그리고 BYD가 있는데, BYD 얘기만 잠깐 해 보자면, 이제 테슬라는 계속 기술력을 혁신시키고 뭐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이제 중점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면, BYD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를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끝판왕이거든요. 중국에서 제조하는 거에 이제 강점은 공급망이 아예 통합이 되어 있고, 인건비도 그만큼 싸고, 자동화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BYD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전략적인 산업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테슬라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팔았어요.
이게 그냥 중국 주민들이 이제 13억 억이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한테만 팔아도 이제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중국 테크가 1년 동안 43.92%나 올랐나라는 얘기를 잠깐 해 보자면 뭐 이제 딥시크 사건이 있었죠. 딥시크는 이제 중국 AI 스타트업인데 GPT-4급 성능을 보여줬어요. 이제 이 딥시크를 훈련하는 데 든 비용이 560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GPT-4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만든 모델이래요. 그래서 이제 딥시크가 저희한테 보여준 게 뭐냐면 "돈을 많이 안 써도 미국 AI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AI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투자자들한테 들게 하면서 그만큼 이제 중국 기술들도 다 같이 급등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뭐 AI 기술뿐만이 아니라 중국 자체도 이제 정부에서의 태도 변화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 알리바바 규제 폭탄이라든가 반독점 조사 이런 것도 실시하고 기업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제 시진핑이 마윈하고 딥시크 창업자를 직접 만나면서 "민간 기업을 다시 키워주겠다."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이제 협력 모드로 약간 전환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아 이제 정부가 쪼끔 더 유해졌구나.'라는 거를 이제 가격에 주가에 반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앞으로는 또 지켜봐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얘기해 보자면 중국 같은 경우는 테크 기업들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뭐 정부의 리스크, 여러 가지 리스크들 때문에 애초에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그냥 싸게 밸류에이션이 책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기업들은 반면에 이제 딱히 그런 정부의 규제라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요. 해외로 나가는 그런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중국이 만약에 이제 그런 정부의 리스크 그런 것들이 다 풀린다면 굉장히 이제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제 CQQQ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리스크를 또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기술 성장과 중국 기업의 주가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중국 정부는 언제든지 강력한 규제를 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자 예를 들어서 말해 보자면 2021 년에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처럼 기업 가치가 그냥 갑자기 급락할 수가 있어요, 정부의 움직임 하나만으로. 2020년 10월에 알리바바 창업자,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죠, 마윈이라는 사람이 상하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중국의 기존 금융 규제 시스템이 혁신을 억제하고 있다. 혁신적인 금융 사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짧게 말해서. 근데 이제 이 발언을 하자마자 중국 정부와 금융 당국이 갑자기 알리바바 상대로 규제 강화도 시작하고 반독점 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간을 보냈죠, 알리바바가. 그만큼 주가도 많이 떨어졌었고 CQQQ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리스크가 존재하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먼저 관세 리스크부터 얘기를 잠시 해 보자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항상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런 게 좀 더 심화가 되면 기술 제품이나 전자기기 수출입에 관세가 항상 붙을 수가 있어 가지고, 사실 이제 중국 기업들도 결국 이제 기업이 성장하고 쪼끔 더 기술력 혁신을 해야 한다면,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뭔가 제조할 때 이제 미국 기업들에게서 가져다 쓰는 경우도 많고, 이제 반대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한테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관세가 붙게 되면 기업 매출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그만큼 CQQQ도 약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 보면 미국이 이제 중국 기업에 이제 첨단 반도체, 뭐 클라우드 기술, AI 칩 이런 기술들을 수출을 제한할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면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돼요. 사실 다른 회사들이 다 엔비디아 칩 쓰고 다른 회사들이 다 AWS 클라우드 쓰는데 얘네만 못 쓰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이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도 있고, 외교적 막 정치적 사건 하나만으로 ETF 전체 수익률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리스크로 작용하고요. 사실 장투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CQQQ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이 이 CQQQ에 투자해야 할까요? 제가 뭐 정리를 잠깐 해 보면 사실 미국 기술주는 이미 많이 올라 있잖아요. 물론 계속 오를 수도 있고 언제까지 오를지 저희는 모르는 일이지만, AI와 혁신 기술의 이제 그런 미래를 믿으시는데 미국 기술주들이 너무 높게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중국한테 약간 쪼끔 마음을 열어 가지고 중국의 그런 잠재적인 기술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 미국에 쏠려 있는데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좀
다변화하고 싶다. 미국이라는 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도 좀 투자를 해 보고 싶다.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또 CQQQ가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제 CQQQ 같은 경우는 마음이 딱히 편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장투로 딱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게, 지금 장투 퍼포먼스를 보면 10년 동안 주가가 거의 안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 정부의 행동 때문에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뭐 계속 정부가 또 변화하면서 또다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수 있고, 애초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CQQQ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 차트 보고 막 밤잠 설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약간 비추천드리는 그런 ETF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금 CQQQ를 투자하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뜨거워질지 궁금하시면, 저희가 이제 또 지켜봐야 할 그런 요소들이 몇 개 있는데, 먼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중국 정부가 어떻게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게 될지, 그런 강도를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하거든요. 2026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또 새로운 경제 5 개년 계획이라는 거를 시작하는 해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내수 활성화, 그리고 뭐 중국의 기술 자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풀지, 기업들을 얼마나 밀어줄지가 이 CQQQ 주가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엔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으로 지켜봐야 할 거는, 저희 당연히 미국과 중국 관계의 그런 향방을 지켜봐야 되겠죠. 끝없는 제재 속에서 관리된 이런 긴장 상태가 유지될지, 아니면 뭐 예상치 못한 추가 제재가 또 나올지, 추가 제재가 나오게 되면 CQQQ는 당연히 바로 타격을 받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켜봐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중국 그 CQQQ ETF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의 실적을 계속 봐야 돼요.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큰 기업들이 비용 절감이나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넘어서 뭐 이제 사실 진짜 AI로 뭐 돈을 번다거나 뭐 그런 숫자 자체를 증명해야 하거든요. 뭐 수익성이라든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중국 내수용인지 아니면 뭐 또 해외로 나갈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다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월가가 조용히 주워 담고 있는 미국 주식을 하나 가져와 볼 건데, 이 회사는 아직 한국 분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시는데, 지금 미국에서 물류창고하고 로봇 혁신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걸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